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지역농협고 실전 모의고사 1회 수능형 문제풀이 같이 보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총 2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1회하고 2회 문항수랑 시간이 조금 다르죠. 1회는 23문항으로 25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2회는 20문항 22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좀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당연히 주어진 시간 내 푸는 연습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어보시면 조금 비교가 되시면서 좀 판단되실 겁니다. 자, 모의고사는요, 앞에서 우리 유형 정리를 하나 쭉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보진 않고요. 여기서 좀 추려서 같이 볼 만한 문제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모의고사는 문제 2번으로 시작해 볼게요. 1회는 수열 문제는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 같이 볼게요. A 자동차는 B 자동차보다 배기량이 500cc 더 크며 두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 아래 표와 같습니다. A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세금이 B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의 세금보다 200만 원이 더 많다면 A 자동차의 배기량은 몇 cc인가 라고 했네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 배기량에 따른 세금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럼 배기량 구하라고 하는 요걸 문자 둘까요? A 자동차의 배기량을 뭐 X라고 처리할게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B보다 배기량이 500cc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면 B의 배기량은요. B의 배기량은 X보다 500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500이 더 큰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세금에 대한 계산을 쭉 해주시면 돼요. A쪽은 기본 세금이 20만 원이고요. 만 원 단위로 끊어서 볼까요? 자, 이쪽은 20만 원이고요. 플러스 아래쪽 보니까 배기량에 0.15 곱한 것만큼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X값이 배기량이니까 0.15X가 플러스 되겠죠. 0.15X. 자, 이게 A쪽에 부과되는 세금. B를 볼게요. B는 기본 세금은 없고요. 없고 그 다음에 배기량에 따라서 0.1만큼 곱한 값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면 0.1 곱하기 X 마이너스 500에 대한 거. 이게 B쪽의 세금이 되겠죠. 문제에서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A의 세금이 B 세금보다 200만 원 더 많다. 자, 좌측이 A고 우측이 B죠. A가 B보다 200만 원 더 많은 거예요. B 여기다가 200만 원을 추가해줘야만 A쪽과 같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자, 방정식입니다. 이거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뭐 가로부터 풀어볼까요? 0.1x 마이너스가 될 거고 0.1 곱하기 마이너스 500 했더니 50 되죠? 이렇게 되고요. 좌측을 좀 적어볼게요. 자, x끼리 정리하고 좀 숫자끼리 정리해서 x값 방정식 풀어줬더니 x값이 2600이 됩니다. x가 2600.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5번. 별거 없죠. 그냥 표가 제시가 되는 뭐 그냥 그 일반적인 방정식 문제일 뿐이에요. 이런 문제는 고민 없이 바로 주어진 정보 반영해서 식 세우고 빨리 문제 풀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전략적인 시간 단축의 문제가 되셔야 되겠죠. 자, 2번 문제 5번으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내용 같이 볼게요. 매년 말 2% 복리 이자가 발생하는 적금이 있습니다.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서 10년 후 연말에 원리합계가 2억 400만 원이 되려면 매년 초 납입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고요. 괄호 안에 1.02의 10제곱은 약 1.15 계산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유사한 문제를 앞에 우리 그 문제 유형 정리할 때 봤었거든요. 기초 연산 문제에서 문제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넣어서 풀었던 문제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앞에 있는 문제 한번 찾아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볼게요. 그대로 넣겠습니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매년 초에 납입하는 금액이에요. 그걸 이제 문자 둘게요. 매년 초에 얼마 납입해야 되는가 구하라고 하는 그 금액을 X1이라고 보고요. 매년 말에는 2%의 복리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자, 초에 이렇게 납입했으면 첫째 해 연도에는 1.02X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죠? 2% 이자가 발생해서 전체 금액은 X의 102%, 1.02X가 돼요. 복리 이자라고 하면 이걸 다시 원금을 두고 그 다음에는 1.02X, 그것의 1.02만큼을 다시 붙는 거. 이게 2년 차가 되겠죠. 3년 차에는 다시 이걸 그대로 두고요. 1.02 제곱의 X겠네요. 여기는 요거 값이니까 그대로 넣으면 이것에 다시 1.01을 곱치겠다. 이게 3년 차. 이걸 쭉 해서 10년까지 다 더하기 했을 때 그 원금과 이자 합계, 원리 합계가 2억 400만 원이 되는 그런 식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우리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1.02의 10제곱의 X값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1년차에는 0.02가 한 번 있고 그 다음 2번 있고 그 다음 3번이 되죠. 10년차 10번이 되겠죠. 이거 다 더하기.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다시 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이 공식 볼까요? R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R의 N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것은 공비. 매번 항마다 얼마씩 똑같이 곱해지고 있는 공통비율, 공비가 되고요. A는 첫째 항이 되죠. N은 항의 개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넣어버리면 역시 그대로 활용할게요. 공비는 지금 매번 1.02, 1.02가 똑같이 계속 곱해지고 있죠. 이게 공통비율 공비. 1.02 마이너스 1 분의. 자, A는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은 요거죠. 1.02x. 1.02x. 이게 첫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1.02 공비 아래 n제곱 n은 전체 항의 개수라고 했죠. 10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이제 계산하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될까요? 2억 400만 원이 돼야 돼요. 2억 400만 원. 자, 2억 400만 원 만 단위로 끊어볼까요? 2억 400만 원, 20400만 원 이렇게. 그죠? 만 단위 끊어본 겁니다. 자, 아래 식은 지울게요. 쭉 나열했던 식은 지워보고 이제 위에 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1.02 마이너스 1 분모값 정리했더니 0.02가 될 거고요. 그죠? 1.02x 곱하기 1.02의 10제곱도 앞에서 뭐라고요? 1.25, 1.2로 뭐라고 되어 있죠? 1.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1.2 마이너스 1도 정리해버릴까요? 0.2가 되겠죠. 0.2. 자, 곱하기 0.2 이렇게 되네요. 자, 0.02분의 0.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02분의 0.2 이거는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10이 되겠죠. 그죠? 10배 미치니까요. 이거 그냥 약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은 1.02x 곱하기 10 이것이 2400이 되겠네요. 2400. 곱하기 10도 넣어버릴까요? 곱하기 10도 여기 넣어버리면 10.2x 값이죠. 10.2x 값이 2400. 따라서 x는 2400 나누기 10.2 해주시는 겁니다. 2400 나누기 10.2 했더니 2천만 원이 되네요. 2천. 만 단위였으니까 뒤에 이제 만자 붙여주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에? 1번이 되겠죠. 1번. 지금 복리나 또는 뭐 단리나 뭐 원리합계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중간중간 몇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형 때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복잡하다기보다는 계산 그냥 공식 활용해서 빨리빨리 계산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계산도 하기 싫지만 어쨌든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계산 뭐 요령 피우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연습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공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정도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정답 1번으로 등비수열의 합 공식 활용해서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문제 4번으로 가죠. 자, 내용 볼게요. 물 790g과 소금 60g으로 AB커에는 200g, BB커에는 650g의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요 문장까지 좀 해석을 해보면 물 790g과 소금 60g이면 전체가 850g이죠. 850g 가지고 A에는 200, B에는 650의 총량을 만들었네요. 이 A하고 B의 그 농도는 다를 수도 있죠. 이거를 처음부터 물과 소금 섞어놓은 상태 가지고 A랑 B의 질량만 다르게 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A에는 뭐 소금 한 뭐 20g에 나머지 물 더 붓고 또는 또 B에 남은 소금 40g에 물 붓고 이렇게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A 비커의 소금물의 절반을 B 비커에 부은 후, 절반이면 이제 100g을 부었겠죠. 절반을 부은 후에 B 비커에 부은 후에 B 비커는 그러면 총량이 750이 됐겠네요. 650에 100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의 5분의 1만큼 150g을 다시 A에 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쪽은 다시 이제 250이 됐겠죠. 반 줬다가 150 받았으니까 250이 됐을 거예요. 이때 A 비커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은 원래 A 비커에 들어있던 소금 양과 같아졌다면 A 비커의 소금량 얼마인가? 지금 결과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소금량에 대한 거예요. 소금량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소금량을 문자 두시면 문제가 좀 편할 겁니다. 자, 소금량에 대한 거. 자, 소금량을 A 비커에 있는 소금량을 A로 보고요. 그 다음에 B 비커에 있는 소금량을 B로 볼게요. A 비커의 소금량 A로, 그 다음 B 비커에 있는 소금량 B로 보겠습니다. 소금량의 변화만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A 비커의 소금물의 절반을 B 비커에 부었죠. 절반을 물을 부었으면 소금량도 반이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개념적으로는. 10% 200g의 소금물이 있다고 칠게요. 10% 200g. 여기 소금 얼마 있을까요? 소금은 농도값 곱하기 100의 자리. 다시 여기는 100분의 농도 소금물 100분의 10 곱하기 200 해서 어쨌든 소금량 20이 되죠. 20. 이거를 반을 저쪽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반을 부을 때 붓는 양도 또 남는 양도 농도는 안 바뀌죠. 그럼 커피 한 잔을 커피 한 2잔 나눈다 하더라도 연한 커피 2잔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맛의 커피 2잔 되는 거예요. 농도는 똑같죠. 그러면 농도는 10% 똑같은데 양이 100g 됩니다. 자, 100g에 있는 소금이 얼마일까요? 농도 10% 그리고 양은 100g. 10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소금량은요? 10g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온도에 양을 반으로 줄면 소금 양도 반으로 이렇게 줄게 되는 개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비커에 대한 소금 양의 변화 과정을 볼게요. 자, A 비커는 처음에 소금은 이제 A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절반을 B에 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나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절반을 부은 후에. 자, 그럼 B 입장에서는요. B는 원래 소금 B가 있었는데요. A의 반을 받았죠. A가 준 만큼 여기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것의 총량의 5분의 1만큼을 다시 A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5분의 1이에요. B 플러스 2분의 1 A 그것의 5분의 1만큼을 이제 뺏겼고 이만큼을 A에 준 거고, 그죠? 여기 이제 넣는 거죠. 위에 넣어볼까요? A는 뺏겼고 B는 뺏겼고 이만큼 플러스 5분의 1 B 플러스 2분의 1 A 이것은 5분의 1만큼이 A한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A 비커에 들어있던 소금 양이 원래 A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과 같아졌다. 이것이 처음에 A가 갖고 있던 그 A가 되었다. 이것이 A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잘 보셔야 돼요. B에서는 원래 B 있었고 A의 반을 가져왔고 소금 양만 적고 있습니다. 전체의 5분의 1만큼을 줬고 소금 물을 5분의 1 부어도 소금 양도 똑같이 5분의 1만큼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줬고 이렇게 이제 식이 돼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A만 필요해요. B는 이해를 돕고자 이제 한번 적어본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적으실 것은 시작부터 A하고 B 합은 얼마였을까요? 소금량 총 60이었겠죠. A 소금량과 B 소금량 합은 60이었습니다. A 플러스 B는 60이다.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시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 자, 이제 필요 없는 B에 대한 개념을 좀 지워보고요. 두 번째 A에 대한 소금량 변화식을 정리하겠습니다. A-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 바로 풀어주시면 5분의 1 B 플러스 10분의 1 A는 A다가 되겠네요. 전체 항에 10 곱했다 라고 하면 5A 플러스 2B는 2B 플러스 A는 10 A가 될 거고, 그리고 정리하면 2B 남겨두고 A 싹 다 넘겨올까요? 여기는 6A가 너무 4A가 되겠죠. 해서 B는 2A 정량물 B는 2A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A값 구할 수 있겠죠. B 자리 2 넣을게요. 이 자리 2 넣으면 A 플러스 2 3A는 60 따라서 A는요. A는 20이 되겠네요. A는 20.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죠. A 비커에 처음에 했던 소금량 A는 그것이 20이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소금량을 뭐 반을 덜든 5분의 1 덜든 소금량의 그 전체 그람 수만 그만큼 뭐 반이 되거나 5분의 1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량 자체도 소금물의 총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소금량의 비율도 똑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식에 좀 반영시켜 주시면 이렇게 소금량만 하고 정리해 보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4번 더 2번으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